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8월 19일이고요. 토요일 오후 5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휴가에 대한 시간 이후에 워밍업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간의 주간 상승률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14일부터 18일, 거래일 수로는 4거래일이죠. 4거래일 동안에 시장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서 시간을 가져보죠. 인트론 바이오란 종목이 주간 상승률 1위고 개별주들이 뭐 쪼로록 30개가 달려 있습니다. 특징적인 애들을 찝어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는 STX입니다.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아니면 그 분할에 대한 내용이 언제 나왔냐면 3월달 경이었어요. 3월 20일, 21일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중 분할 이슈 이후에 이렇게 8월 18일이니까 어제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마지막 거래가 되는 날은 8월 29일입니다. 화요일까지. 그리고 30일부터 정지가 들어가서 인적 분할에 대한 준비를 분할해서 다시 재상장하는 스케줄이 잡히는 거죠. 인적 분할이 시장에서 한쪽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는 주가 상승분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이라는 키워드로 1차, 2차, 3차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스케줄을 계속 잡아나가면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무조건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보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시장이 인적 분할이란 키워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냐, 어떻게 발생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최근 들어서 개별주들이 인적 분할을 실시하면서 주가의 상승 등락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학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인적 분할 관련 섹터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거리 하나. 그 다음은 초전도체 관련주, 그 다음 맥신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의 종목군이에요. 일단은 얘네들이 시장의 중심에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 자체를 먼저 봐야 돼요. 글로벌 시장의 최근의 다우존스나 나스닥의 상승과 하락들,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의 조정, 유럽 전반적인 지수 플레이들이 조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하는 애들이 활개를 못 치는 환경인 거죠. 그럼 그 안에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초전도체 관련주부터 맥신 관련주, 꿈의 신소재 관련주라는 애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는 주도주가 될 수 없어요. 시장의 그런 시기를 잠깐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아닌 매매에 대한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환경이 맞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분들이 이런 급변동이 많이 하는 섹터들을 많이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삼양식품이 이번 주 33%. 와. 농심이 쫙 펼쳐지더니 삼양이 뒤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키워드 뽑아볼까요? 삼양식품, 음식료.
한 번 더 들어가면 음식료 안에서 특정한 제품, 그것들은 라면. 이 공통 키워드를 하나 뽑으면 돼요. 라면이란 키워드를 통해서 농심과 삼양식품이 움직이고 있지만 조금 더 중요한 키워드는 수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아닌 수출단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빵 찍혀서 움직이고 있는 애들, 그게 음식료 관련주든지 아니면 타 섹터, 타 업종이든지 그런 애들이 그나마 조금 더 움직임이 좋더라. 그럼 이거를 다른 쪽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조금 수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전력기기, 북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변압기 라인 같은 것들에 대한 에너지. 지수 조정은 들어갔다면서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죠. 거꾸로 정책 관련 움직임 같은 것들이 연속적이라면 이런 애들이 상방을 보여주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똑같은 키워드를 수출로 달고, 그렇죠? 그 다음은 파두, 신규 상장주고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시장의 이목을 많이 끌었던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나 되는 큰 종목이네요. 뉴스에서는 경영권 분쟁 같은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주 반도체 관련주라는 시선을 조금 더 밑바닥에 깔고 보세요. 뉴스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지 마시고, 신규 상장주들은 지금과 같은 시장 속에서 특정한 변동성을 크게 구가한 이후에 주가 부분이 조정이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큰데, 그러던 와중에 뭐 경영권 분쟁에 대한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데이터로만 우리는 행동해야 되니까 주가는 큰 상승이 일어난 이후에 개인들의 수급으로 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재료만 보지 마시고 실제 데이터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한미반도체의 이번 주 양선을 크게 금요일날 어제 뽑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8월 23일 장 마감 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코멘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패턴 생각할 수 있겠죠? 상방과 하방. 자, 엔비디아가 상방을 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파가 생긴다. 삼전이나 SK하이닉이 상방을 쏜다. 뒷단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HBM 관련주라고 하는 애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오, 테크, 믹스,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뭐 ISC 등 이렇게 굵직굵직한 종목들부터 에로, T백큐 이게 작은 종목들까지 등등등이 방향성을 같이 하느냐, 신고가 상태를 유지하면서 뚫어내느냐. 자, 시장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데이터가 하방으로 나오면 엔비디아가 좋은 이야기 속에 차익이 나와서 하방을 보인다. 필반 지수 다시 반락하게 되고 삼전 하이닉스 하방이 들어가게 되고
신고 패턴 종목들이 차익이 나오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시장 데이터가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대한 시장 반응도는 결과치는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 주간 상승률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몇몇 종목들 속에서 다음 주에 수요일 목요일쯤이 되겠죠. 그때 반도체 업종의 시장의 중심이 쓰려면 상방 시나리오로, 반도체 업종이 상방 시나리오로 써지면 에너지가 이제 쏠리면서 다른 섹터에 대한 에너지는 반감으로, 거꾸로 우리는 고려했던 상황이 거꾸로 하방 에너지로 나오면 반도체에 대한 에너지 빠지고 그 자리의 에너지를 다른 애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겠죠. 다음 주는 요게 핵심일 것 같아요. 반도체 업종의 방향성.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주간 상승률을 공부하는 이유는 한 주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통해서 다음 주에 대한 시나리오나 예측 같은 것들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맥신 관련주라고 하는 테마단이 일주일을 움직였다면 그에 대한 움직임 일부 연장과 그 다음에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다른 쪽에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키워드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업종에 대한 방향성이나 업종 등락이 바뀔 수 있는 데이터가 언제 조금 잡혀 있고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보고 머릿속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먼저 한번 체크해보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그날 가서 좋은 종목인데 갑자기 떨어지냐 해서 그냥 사는 사람과 이렇게 뭐 신고가를 가는 종목인데 무서워서 못 사겠는데 더 가네? 라는 것과 여러 가지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요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뭐 맥신, 초전도체를 묶어서 하나 두고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개별주들이 이렇게 조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2500을 자꾸 살짝 깨고 올라가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언제든지 또 하회하고 올라오고 조금 더 빠지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지수 자체에 대해서 그냥 2400 중반 이후와 2500 초반 그 사이를 잘 버텨내면은 잘 막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내용 속에서 시장에 대한 개별주 장세가 빨리빨리 좀 주도주 섹터 라인으로 재편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제 가져보면서 주간 상승률을 이렇게 한번 풀이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좋은 소식들 많이 나왔죠? 우리 8888 이벤트에서 888만원 주인공이 생겼고요. 100만원 당첨되신 두 분도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평균 이상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결과가 나온 거죠. 우리가 심리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저런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심리가 아니면 카더라가 아닌 대응과 시장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고 대응하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이런 식의 아주 기본적인 습관이 잘 들어져 있으면 오르겠지 하고 사는 습관이나 반등하겠지 하고 사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진 않겠죠. 네. 자, 잘 시장이 다음 주에 좋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서 반도체가 좀 중심에 섰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 주간 탑30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